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2차전지 섹터 담당하시는 권준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차전지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요즘 네, 들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뭐 반등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는 뷰가 좀 궁금해서 뭐 정확히 뭐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상반기에 주가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섹터 로테이션에 따른 지금 수급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양극재나 아니면 첨가제 전해질 같은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제 ESS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계속 유효하다 보니까 수주까지 좀 나와주면서 같이 좀 주가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세 번째가 ESS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인 걸 보면은 전기차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뭐 여전히 좀 좋지 않았다. 좀 불투명한 상황인지 상반기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상반기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월에서 6월까지 YTD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리 28%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32% 정도 성장했고, 유럽이 지금 26%, 북미가 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지금 실제 전기차 판매는 계속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중국보다는 이제 공납지들한테 중요한 시장은 유럽이랑 북미 시장인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공납지들의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재고 리스토킹을 강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다 보니까 신규 구매로 안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공납지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실적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로 실적이 정말로 많이 타격이 있었는지, 관세 들어오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분기가 지금 거의 끝났는데 네. 지금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LG엔솔이랑 그리고 에코프로 BM 정도가 시장 컨센을 좀 상회를 했었고, 네.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다 실적이 컨센을 좀 하회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체로 지금 다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뭐 당분간 뭐 흑자 전환이 뭐 쉽지 않은 업체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차전지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막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었는데 네. 완성차 업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2차전지 섹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GM이나 뭐 포드나 스텔란티스 업체들의 뭐 실적 컨콜 이런 거를 팔로우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전방 수요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략의 변화 이런 거를 좀 감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해당 업체들이 이제 전동화 전략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 9월 30일부터 이제 보조금도 없어질 예정이지만 이번에 이제 뭐 카페라는 연비 규제나 여러 가지 뭐 캘리포니아 EV 맨데이트도 그렇고 규제들이 좀 폐지가 됨에 따라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위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달성이 가능한 뭐 27년 이후에나 아마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2차 전지로 연결되는 그 모멘텀이 이제는 곳곳에서 확실히 좀 약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좀 아까 지역별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역별로 한번 특성을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유럽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 뭐 지금 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7월달 전체 유럽 데이터는 아마 8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7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데이터들은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았군요. 네, 유럽은 계속 좀 견조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좀 잘 나왔고, 좀 그 이유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결국 이 그 BEV 모델 기준 상위권 모델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테슬라 모델 3랑 Y를 제외하고 기아 뭐 EV3나 아니면 시트로엔 C3
그 르노 R5 같은 이제 저가 차량들이 좀 판매가 견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저가 차량 위주로 지금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시트로엔 C3나 르노 R5 같은 경우에는 25,000유로짜리의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가 전기차들이 수요를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럽은 전기차 수요는 살아 있고 저가는 승부가 되는 상황이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보다는 중국산 배터리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미 지역은 어때요? 북미는 지금 이제 9월 30일에 30D 조항, 그러니까 즉 7,500불의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쵸. 이제 3분기에는 지금 이제 풀린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7월 같은 경우에도 BEV 판매가 전년 대비 19% 정도 상승을 했었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도 그 보조금이 종료가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OEM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자체는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이 종료가 되는 4분기부터가 판매 급감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보조금이라는 거를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꽤 많이 주던 건데 그게 당장 9월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4분기에는 좀 불투명하겠죠. 그러면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 아까 그래도 좀 모멘텀이라고 얘기했던 리튬 가격의 상승세 요거는 좀 어떻게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6월 23일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좀 찍고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올랐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지금 구조조정 기대감이 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산업으로 지금 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제 수요단에서의 요인보다는 이제 공급단에서 요인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구조조정 관련한 이제 뭐 구체적인 숫자나 아니면 정책들이 좀 나와야 주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가 CATL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기대감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서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수요단에서도 좀 유의미한 뭐 구매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펀더만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공급 과잉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다운스트림 쪽에서 유의미한 이제 구매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추세는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이 맞고 그걸 막고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움직인 건데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려면 수요가 결국에는 살아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점 어쩌면 단기적인 반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피하다 보니까 우리가 ESS를 좀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계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ESS 기대감이 큰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대중국 ESS 배터리 관세율이 현재 40.9%에서 내년도부터는 58.4%로 좀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 301조 관련해서 그 현재 7.5% 있던 게 이제 내년부터는 25%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산 ESS용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경제성이 좀 많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중국 LFP 배터리가 많이 점유해 오던 이 ESS 시장을 이제 국내 업체들이 향후에 좀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신규 수주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ESS 캐파를 좀 구축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AMPC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좀 확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해당 캐파는 뭐 16.5기가 정도인데
이제 그 캐파를 계속 좀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전기차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수요가 풀리기 전에는 쉽지 않을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ESS가 그나마 조금 볼만한 모멘텀이라는 건데 지금 당분간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그럼 ESS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가져가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ESS도 이제 특히 미국 현지에 캐파가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결국 뭐 전기차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이 LFP 같은 저가 케미스트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그런 배터리를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추후에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뭐 LFP나 LMR이나 고전압 미드니켈 같은 저가 케미스트리가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개발 방향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업체들 관련 업체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 대표가 LG 엔솔인 거죠. 네, LG 엔솔이고 이제 예.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NF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계속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는 거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좀 그래도 빠르게 LFP를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ESS 쪽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 두 기업에 한정해서 좀 보시다가 이게 또 확장되는 날이 오겠죠. 네, 전기차 수요도 언젠가는 또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 잘 보면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업종 권준수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